교실에서 저는 되게 잘 가르치는 교사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정말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두각을 보이거나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그런 교사도 아니었고, 아이들한테 올인해서 막 아이들만, 우리 반 아이들 최고 막 이렇게 해주지도 못하는 정말 생계형 워킹맘 있잖아요. 그래요? 저 미생이 클럽 보니까는 거의 아이들이 푹 빠져서 선생님 이러고 있던데. 근데 제가 그 와중에 정말 저는 저를 꼴찌 교사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는 네. 이제 저희 남편도 인정을 해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교사일 때는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내세울 게 없었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지금은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네, 뭘까요? 잘한 딱 한 가지. 사실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정말 이거만큼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교실에서 멍 때리면서 애들 쳐다보는 거. 이렇게 멍하고 있는데 아이 쳐다보고. 제가 쉬는 시간이나 아침에 출근해서 아이들 아침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거든요. 네. 책 보던지 놀던지 얘기하던지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른 걸 안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애들을 쳐다봐요. 저는 사람 관찰하는 걸 원래 좋아해요. 네,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게 이렇게 써먹게 될 줄은 몰랐죠. 그냥 저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고 나면 뭐 운전하고 가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한숨 돌리려고 가만 앉아가지고 멍을 때리고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쳐다봐요, 애들을.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랬던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도 모르게 많이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는 있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내 아이 마음 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면 훨씬 쉽거든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지점이었어요. 애들이 대략 요래요. 교실 안에서 요렇고 그 나이 때는 요래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내 아이만 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얘는 못할까? 왜 그쵸. 왜 얘만 이럴까? 얘만 이런가? 다 그런가? 이게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대략 요러니까 우리 아이가 요런 모습을 보이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럴 때 요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덜 기분 나쁘게 잘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되게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야, 멍 때리고 아이들 쳐다보기. 가정에서도 통할까요? 이게 특별히 아이들한테 별말 안 하는데 엄마가 멍 때리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아이들을. 좀 이렇게 엄마가 어떤 엄마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쳐다보고 지적만 안 하면 돼요. 네. 쳐다본 끝에 뭔가 잔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엄마가 볼까봐 이렇게 좀 불안해서 슬금슬금 방으로 자꾸 들어가죠. 근데 그냥 쳐다만 봐요. 그러면 엄마가 보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요렇게 좀 되겠죠.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비밀. 네. 근데 사실 저한테 말씀 주시기를 네. 글 잘 쓰는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 주셨는데 네. 왜 그런 건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등 공부의 원리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멍을 때린 결과 많은 멍을 때리면서 나름 얻은 결론인데요.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애들이 네. 어떨 때 공부를 잘하느냐를 봤으면 좋겠어요. 초등에서 죽어라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애는 네.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왜 없어요? 초등은 공부 많이 한다고 성적 되게 잘 나오고 네. 공부 뭐 덜 해가지고 성적이 되게 안 나오고 네. 이럴 만큼 학습량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초등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원평가 점수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도 않은데 초등에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요. 수업 시간에 그 주어진 과제를 잘 끝내는 것. 첫 번째, 네. 하라고 하는 선생님이 제시해 주세요. 막 설명을 해주세요. 요거 할 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 시까지 요거 마무리해서 다 된 사람부터 검사를 맡아. 이게 학교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시험을 우리가 매일 보지는 않죠. 뭐 빨라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정도, 자주 보면 그 정도 보고요. 사실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쟤 공부 잘한다. 혹은 쟤는 좀 별론데 라고 서로를 이렇게 평가해요. 하는데
그때 그 핵심이 뭐냐면 매일매일 선생님이 제시하신 과제를 무난하게 시간 안에 잘 끝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쟤는 공부 잘하는 아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스스로도 실제로 단원평가 점수가 100점이 아닐지라도 나는 잘하는 아이야 라고 아이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초등 공부는요,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공부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자신감, 공부도 잘하고 중학교 가서 발표도 잘할 수 있고 내가 과제도 잘할 수 있고 평가도 잘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는 도구여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매일매일 선생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과제를 제 시간 안에 매끄럽게 잘 끝낸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그 과제라는 게 대부분 글쓰기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맞아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노트 필기도 사실 글쓰기잖아요. 네. 초등학교 교과서가 이제 개편 계속 개편을 거듭하고 있는데 개편될수록 더 많은 비중이 나오는 게 신기하게도 글쓰기. 네. 국어에서 글쓰기 그 페이지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수학에서 아시죠? 서술형 그렇죠. 평가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사회 과학 문제인데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써야 돼요.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수단의 차이를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초등 3학년 사회에 나와요. 이거는 아마 초등 3학년 선생님들이라면 다 이 문제를 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점과 다른 점 중 잘못된 것은 하고 1, 2, 3, 4 중에 2번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말을 주로 이용했고 가마를 탔고 이런 식으로 옛날의 거를 쭉 서술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오늘날에는 비행기, 기차, 버스,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서술을 해야 되는 형식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3학년 때부터 그게 시작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저학년 때부터 이 글쓰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이 지금 책을 2번을 읽었어요. 책이 너무 네. 이 무슨 만화책도 아닌데 제가 2번씩 읽을 줄은 맞아요. 몰랐는데 저도 근데,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근데 책 내용에서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담임 선생님들이 네. 사실은 글쓰기에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지만 네. 다들 교육 철학이 다르고 아이들에게 좀 더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다르다 보니 네. 전부 다 글쓰기에 집중을 해 주실 수는 없다라고. 그럼요. 자, 그러면 네. 이제 개별적으로 어머님들 사실은 아이들 글쓰기를 도와줘야 네.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어떻게 이거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겁 없게 만들어주는 거. 글 쓰는 거에 겁을 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겁을 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뭐만 했다 하면 자꾸 글을 쓰시오, 서술하시오라는 과제가 나오는데 자꾸 과제가 나올 때마다 하면서 이렇게 막 되게 좌절을 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겁이 나 있어요. 근데 이 뭔가를 매일매일 쓰던 아이들은요, 자주 쓰고 써서 칭찬받아 본 아이들은요, 뭘 쓰라고 하면 후루룩 써요. 잘 썼냐? 그건 아니에요. 글씨가 예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맞춤법 정확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겁이 없어요. 겁이 없는 아이들은요, 일단 써요. 뭐 쓰라 그러면 바로 앉아서 한 10초도 생각 안 하고 쓰기 시작을 해요. 써서 저 주어진 시간 안에 한 페이지 정해진 분량을 뚝딱 써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뚝딱 쓰면 되게 엉망일 것 같잖아요. 그쵸. 얘네들이요, 뚝딱뚝딱 쓰던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안에 논리가 들어가더라고요. 논리가요? 네. 근데 너무 쓰기 힘들어서 쓸 때마다 막 손이 아직도 아프고 막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막 뻘뻘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쓰는 아이들은 여유가 없으니까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러면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얘네들이 타고나게 글 못 쓰는 아이로 타고난 적이 없는데 그쵸. 글을 많이 못 써봤을 뿐인데 교실에서 이렇게 늘 진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구나를 보면서 매일매일 쓰도록, 그리고 못 써도 괜찮으니까 일단 쓰도록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점에서 지금 채팅창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어머님이 계세요. 좀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해서 네. 고민이다라는 느낌 얘기 주셨는데 어때요?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작가님 말씀대로 하면은 굳이 아이들이 네. 그냥 나도 쓸 수 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다. 네. 이렇게만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굳이 잘 해야 된다는 개념, 뭐 맞춤법 이런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쓰기라는 거를
왜 써야 되는지 모르죠. 그쵸, 모르죠.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런 거 치고는 너무 힘들어요. 글쓰기가 힘들다는 거 진짜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반장님 힘드시죠? 힘들죠. 네. 아니, 너무 힘들고, 이거는 지금 우리 초등반 카페 어머님들도 동일하게, 네.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글을 써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주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글 좀 쓰세요 하니까, 네. 전부 다 글 쓸 게 없어요. 근데 네. 글 쓸 게 없다는 게 사실은 네. 힘들다는 소리거든요. 아이들하고 맞아요. 똑같은. 맞아요. 그런데 본인 아이들에게는 왜 못 쓰냐고 얘기하시니까. 애들이 맨날 물어보잖아요. 오늘 일기 뭐 써? 라고 물어보죠. 맞아요. 쓸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쓸 게 없어도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고 같이 생각해 보면서 쓸거리를 제시해 주기도 하고 같이 좀 떠올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쓰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소재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신기하게도. 아, 이걸 써도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거고, 아, 그러면 애들이 생활을 하다가 그럼 오늘은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미리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 하면서 글은요, 신기하게도 쓰면 쓸수록 그 소재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소재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이렇게 쓸 게 없는데 얘가 계속 쓸 수 있겠어? 라고 미리 단정 지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책은 진짜 많이 읽는데, 네. 글쓰기가 안 돼요 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 거하고 글을 쓰는 거하고 연관이 그럼 없는 건가요? 아니요, 연관이 아주 깊어요. 깊은데 문제는 많이 읽고 있는 아이들에게는요, 한번 시작할 물꼬를 터줄 이게 그런 기회가 방죽이 필요해요. 무너져서 물이 쫙 흐를 수 있도록.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제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할 게 사실은 많은데, 네. 이게 어항 이야기. 아, 네. 네, 어항 이야기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요, 소재를 그냥 미리 수집을 해놓는 거예요. 실제 집에 어항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공책 아니면 A4 용지에다가 어항 같은 걸 하나 그리셔가지고 어항 안에 물고기를 막 그리게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재가 될 만한 거, 내 생각에 요것도 그냥 소재가 될 만하다 싶은 거를요, 거기다가 그냥 넣어 놓는 거예요. 미리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얘 혼자 채우기 힘들면 엄마도 같이 넣어주세요. 엄마가 생각하기에 아이가 생각 못하고 있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은 소재들. 그리고요, 우리가 뭔가 좀 모범적이고 반드시 경험을 했고 어떤 논리적인 결론이 나오는 그런 글들을 초등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글을 이제 막 글을 배우고 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쓸 수 없어요, 아이들은. 네, 그게 정상이고요. 아이들이 쓸 때 그거를 그렇게 쓰라라고 강요할 필요 없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쓰다 보면 글은 늘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는 어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쓰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도 겁없이 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책에서 어떤 좋아하는 뭔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전혀 생각한 적도 없는 솜사탕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 할게요. 이게 우리가 솜사탕을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솜사탕을 소재로 쓰긴 어렵고, 요새 뭐 솜사탕 사 먹는 아이들 많이 없잖아요. 없죠. 네, 없는데 일기를 쓸 때 솜사탕 먹은 얘기만 쓸 필요가 없이, 오늘 솜사탕 먹은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이 솜사탕에 대해서 내가 느껴지는 것, 혹은 내가 솜사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의 솜사탕을 만들지, 내가 솜사탕을 먹었을 때 가장 맛있었던 기억, 그리고 솜사탕을 내가 나중에 파는 가게를 차린다면 그 가게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이렇게 솜사탕이라는 소재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하게 뻗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아이 혼자 못 뻗는다 이거죠. 그쵸. 네. 그래서 소재를 일단 어항에 담아 놓고요, 좀 뻗어 나갈 수 있게 툭툭 건드려 주셔야 되는데, 그 건드려주는 역할을 아까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시면 네. 1년 동안 열심히 지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예로 저희 남편 보면 글쓰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1년 내내 우리 반 아이들이랑 체육 시간에 뭘 더 많이 할까, 농구를 할까, 배구를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애들이 더 많이 뛰어놀 수 있게 할까라고 해서 체력적으로, 운동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글쓰기에 관심 없는 선생님을 굳이 탓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소재를 미리 모아놨다가 뭔가를 쓰려고 할 때, 그런데 요렇게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오늘은 요렇게 한번 써볼까? 요런 것도 되겠다. 아, 그리고 나라면 이렇게 쓸 텐데 라고 툭 던져주는 거.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머님들이 어려워하셔서 그래서 쓴 책이에요. 제가 잠깐 네. 보여드리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화면이 밝아 여기 어항 보이시죠 여러분? 어항. 예, 이게 지금 여기 빛이 좀 밝아서 네, 여기 보시면 어항이에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주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 든 게 그거였어요. 재밌게 네. 그냥 통에다가 네. 자석 붙여서 네. 지금 이제 아이들 좋아하는 거 네. 뭐 예를 들면 난 BTS가 좋아요. 뭐 나는 뭐 닌텐도 뭐 네, 맞아요. 네, 좋아 이렇게 네. 적어놓고 네. 낚시 게임 가면 네. 자석으로 딱 해서 오늘은 건져진 그걸로 주제를 네, 써보자 맞아요. 라고 좋아할 것 같거든요. 건우랑 해보세요. 당장 해보려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저희 건우가 아직 한글을 몰라요. 네. 저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 안 하면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한글을 하면 좋은데 요즘 영어에 빠져 있어갖고 네, 좀 뭐 유치원에서 가르쳐 줄 거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네. 되면 제가 바로 네.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 채팅창에 글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세요. 네. 그 건붕어 지금 우리 어항 이야기만 보고 마인드맵 이야기하시면서 네. 이 독자분들이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꽤 있다는 소리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직도 안 읽어보셨다면 지금 당장 사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책을 여러분 사보세요. 그게 아니라 본 책값 만원짜리 책값 한 장으로 진짜 아이들 인생에 들어가야 될 억 단위의 어떤 진짜 투자가 해결이 됩니다. 진짜로. 그냥 저는 가깝게는 글쓰기 학원이나 스피치 학원 혹은 논술 학원을 보내려고 하셨던 분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